2026년 건강보험료가 7.19%로 인상되면서 50대 퇴직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수십만 원 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퇴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 3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의 3.545%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줬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수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50대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비교해 볼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7.19%를 곱한 금액의 절반인 3.545%만 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씨는 30년 직장생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건강보험료는 월 12만 원이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갑자기 월 38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소득과 1억 원의 재산, 5천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액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6.5%를 곱하면 2억 6,500만 원이 되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부양자 전환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부양자 전환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만약 연간 2,400만 원을 벌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66만 원이죠. 즉,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이자, 주식배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1,000만 원을 추가하는 200만 원의 16.5%를 곱하면 3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핵심입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계좌로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연 7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득 기준을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면 자산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소득 기준을 맞추고 재산 기준도 만족한다면 피부양자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입니다. 퇴직 후 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 제도인데요. 핵심은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36개월은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때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월 60만 원이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36개월 동안 이 보험료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총 보험료는 60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죠. 60만 원에 36을 곱하면 2,16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 예정인 분들은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 전략은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전년도 직장 소득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금융소득 관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금융소득 관리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ISA 계좌에 넣어두면 발생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예금이나 ETF는 이자와 배당이 모두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99만 원이죠. 이 99만 원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ETF를 ISA로 이전하면 금융소득을 줄여 건강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ISA 계좌에 넣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라고요. 계산해보면 600만 원에 16.5%를 곱해서 99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99만 원 더 나오겠죠.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만 원을 건강보험료에서 빼면 0원이죠. 즉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ISA 계좌에 넣어두면 발생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재산공제기준 활용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전략을 통해 50대 퇴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전환, 임의 계속가입, 보험료 조정 신청, 금융소득 관리, 재산 공제 기준 활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